아만의 1박 숙박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심지어 전용 제트기로 전 세계 리조트를 순회하는 초 하이엔드 여행, 결국 제 차는 자신의 돈으로, 즉 아만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아만 기대의 이런 독특한 하드웨어는 아만이 모두 개발한 것일까요? 아만이 서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간 컨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우창균입니다. 하룻밤에 1000만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호텔이 떠오르시나요? 블랙핑크의 제니,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켄달 제너, 저스틴 비버, 비욘세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다녀간 곳, 바로 아만입니다. 아만의 1박 숙박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스위트룸 등 최고급 객실의 가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도심에서 떨어진 외딴 자연에 건물이 아닌 지형 자체를 이용해 감동을 주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용 제트기로 전 세계 리조트를 순회하는 초 하이엔드 여행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죠. 말 그대로 럭셔리 중에 럭셔리, 상위 0.1%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이라 접근조차 어렵고, 그래서 레퍼런스의 끝판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개발 사업을 기획할 때 공간 컨셉과 인테리어 톤 앤 매너를 많이 참고할 정도로 매력적인 사례인데요. 오늘 영상에선 아만이 어떻게 전 세계 부자들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브랜드와 컨텐츠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실제 수치 데이터를 통해서 그 가치를 부동산 관점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만입니다. 아만의 창업가는 인도네시아 출신 호텔리어 아드리안 제차인데요. 그가 처음 아만을 구상했을 때 객실 수가 적어서 은행 대출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리조트를 계획했습니다. 호텔 개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사업성을 평가받는데요. 객실 수, 객실당 숙박료, 예상 점유율 등을 보여줘야 하죠. 하지만 1988년 아만푸리가 개장했을 당시 객실 수는 40여 개였고 처음 만드는 호텔이다 보니까 근거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제차는 자신의 돈으로 첫 아만, 즉 아만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는 로스임 제차 가문이라는 부호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단순히 가정 배경 덕분은 아닙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타임스 INC라는 타임지, 포춘지 발행 회사에서 기자로 일하기도 했고 일본으로 파견이 된 적도 있는데요. 이후 홍콩 기반의 여행 라이프스타일 잡지 오리엔테이션스를 창간해 수년간 분야를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텔 사업을 접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메리엇 호텔 체인이 아시아 전역의 토지를 중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아시아 최초의 고급 호텔 그룹 중 하나인 리젠트 인터내셔널 호텔을 설립합니다. 제차가 보유한 30%의 지분을 3천만 달러, 원화로 약 4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부동산 개발에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아만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아만이 단순한 리조트를 넘어 럭셔리 중의 럭셔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브랜드 희소성이 3박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가 다른데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아만 기리입니다. 이곳은 약 112만 평 규모의 사막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 면적이 100만 평이니 여의도보다 더 넓은 사막에 단 하나의 리조트가 차지하는 면적은 1%도 안 됩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 속에 하나의 집이 있는 셈이죠. 이곳은 34개의 스위트룸과 글램핑 형태의 텐트형 파빌리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건물을 지었다기보다 지형 속에 공간을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풍경 안으로 스며든 건축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는데요. 아만 기대의 이런 독특한 하드웨어는 아만이 모두 개발한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초기 아만 기리 리조트는 영국 런던 기반의 재벌 사업가 크리스토프 henkel과 오스트리아 출신 여행업자 베른트 쿨만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이 세운 캐니언 그룹과 아만 리조트가 함께 추진한 것이죠. 초기 발표 당시에는 1억 2,500만 달러, 원화로 1,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캐니언 에쿼티라는 회사에서 JP 모건과 KLS 캐피탈을 통해서 2,500만 달러, 원화로 약 350억 원을 조달했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셔야 할 게 보통 이러한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공사는 지연되고 추가 사업 목적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이것도 스파나 빌라 등 고급 시설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니언 그룹의 디벨로퍼에 따르면 10억 달러로 원화로는 1조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총 개발 사업비는 초기 이 투자금 대비 훨씬 높은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만기리는 사막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소재를 선택했는데요. 모래를 섞은 콘크리트와 사암은 건물 자체가 사막의 암석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고, 내부의 흰색 돌 바닥과 콘크리트 벽은 빛이 반사될 때 얼어붙은 모래 같은 질감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만큼 멋지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가구는 맞춤 제작이라고 하네요. 도쿄 중심의 오테마치 타워 33에서 38층에 있는 아만 도쿄 역시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곳인데, 리조트 같은 휴식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무엇보다도 30m가 넘는 로비가 주는 압도적 비주얼이 특징입니다. 이 로비 천정에는 종이 등불이 거대 와시등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의 시그니처 같기도 하죠. 그리고 중앙에는 건축가 캐리힐이 일본 전통의 검은 현무암, 나무 패널, 대형 랜턴 같은 느낌을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해서 이 하나의 씬으로도 충분히 많은 레퍼런스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섬세한데요. 아만은 단순히 숙박과 식음, 스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만 길이를 예로 들면 투숙객을 애리조나 페이지 공항에서 픽업하고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서 따뜻하게 맞이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이 SD카드를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을 때 직원이 마감 직전에 상점에 달려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준비해주는,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는 서비스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면 굉장히 감동할 것 같네요. 또한 아만기리는 말을 타고 고대 암석을 탐험하거나 절벽 등반, 고원 트레킹, 카약, 헬리콥터 투어, 열기구 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만 자체에서는 세계 여러 리조트를 순회하는 젯 익스페디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Around the World in Three Continents 라는 프로그램은 세 대륙을 가로지르는 21박의 여정으로 일본 교토에서 시작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를 거쳐 모로코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모든 이동은 전용 제트기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아만 리조트에서 머무는데요. 2026년 버전 21박의 시작 요금은 1인당 20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박당 1,400만 원이지만 제트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아만에서 숙박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엄청 비싼 금액이죠. 셋째, 아만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희소성인데요. 아만은 객실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가져가면서 고객 밀도를 낮추고 그만큼 높은 밀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개인 버틀러가 배정되어서 매 순간 가장 편안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사실 인건비는 경쟁력이자 부담인데요. 직원이 많을수록 높은 서비스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운영 손익은 낮아집니다. 아마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희소성이라는 3박자를 절묘하게 조합해서 셀럽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고, 아만 정키라 불리는 팬덤도 생겨나게 됐죠. 물론 고가 대비 서비스 편차에 대한 후기도 있더라고요. 객실 방음이나 음식 제공 속도에 대한 아쉬운 표현도 있었고, 한 공간기획 대표의 유튜브에서는 아만기리의 서비스가 실망스럽다라는 코멘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가격대인 만큼 기대만큼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방문해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마는 처음 제 차의 개인 자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기업이 되었는데요. 2007년도에 인도의 대형 개발사인 DLF가 4억 달러, 그리고 부채 1억
5천만 달러를 더해 아만을 인수했었습니다. 원화로 치면 8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DLF는 인도 최고의 부동산 회사로 한국으로 치면 삼성물산, MDM 정도 되겠네요. 그 후에 2014년도경에 러시아 출신 부동산 개발자 블라디슬라브 도로닌의 도로닌 그룹이 3억 5,800만 달러의 아만을 재인수했습니다. 전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DLF가 약간 손해를 본 것 같죠. 물론 DLF에서는 기업 부채를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 중 하나인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케인 인터내셔널이 아만에 9억 달러, 우리나라로 1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1조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아니라 투자 금액이 1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역시 큰형님의 그 자본력은 보통이 아니네요. 이 PIF의 국제 투자 부문 부지사 겸 책임자에 따르면 아만그룹에 대한 우리 투자는 국제적 사우디 내에서의 환대 및 관광산업의 현재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유망한 산업에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려는 PIF의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보도에 따르면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 캐피털 알파 웨이브 벤처스가 아만그룹에 3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회사 가치를 3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원화로 4조 원이 넘는 가치인데요. 따지고 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 만에 약 12억 6천만 달러, 원화로 1조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받은 셈입니다. 1년에 이만큼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1년에 투자를 1조 넘게 받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리를 해보면 DLF, 도론민, PIF 및 추가 투자 순으로 아만은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풍족한 투자금 덕분에 도시명 아만에 대한 확장과 자누라는 세컨드 브랜드를 런칭해서 새롭게 시장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운영은 얼마나 잘 될까요? 호텔 업계에서는 호텔 운영 지표로 ADR, Average Daily Rate과 OCC, Occupancy를 살펴보는데요. 리딩 호텔리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아만의 평균 ADR은 3,500달러, 원화로 500만 원 정도고 OCC는 약 85% 수준이라고 합니다. 호텔의 OCC가 80%를 넘으면 매우 잘 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운영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레지던스 시장은 더 극단적인데 아자부다이 힐즈에 아만 레지던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펜트하우스는 200에서 300억엔으로 거래가 됐는데 원화로 치면 2천에서 3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 아니라 거의 대형 빌딩을 짓는 금액으로 이 아만 레지던스를 샀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가격 아닌가요? 이 중 실제 사례는 일본의 무신사 같은 패션 기업인 조조타운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업의 창업자 마에자와 유사쿠가 아자부다이 힐즈의 펜트하우스를 약 3천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에서 이 장면이 나왔는데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 레지던스가 아니라 정말 초호화 공간인 것을 감상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아만의 재방문율은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럭셔리 부문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데요. 아만의 레지던스 상품은 전체의 매출 중에서 45%를 차지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나이트 프랭크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아만 레지던스는 비브랜드 럭셔리 부동산 대비 30에서 50%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 아만 브랜드 가치가 30에서 50%의 프리미엄을 더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 출범한 아만 클럽 멤버십은 고액 자산가에 회원들의 92%가 갱신을 선택한다고 하고 그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원들은 포트폴리오 전체 객실의 이용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번 가입한 멤버분들의 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절반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주는 개념인 거죠. 이처럼 투자 규모와 운영 지표를 보면 아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매력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만이 서울에 오픈한다는 소식이 있죠. 청담동 옛 프리마 호텔 부지인데요. 과거 미래인이라는 시행사가 사업 개발을 하려다 좌초될 뻔했고, 근데 신세계 프로퍼티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만이 서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면 서울에도 프리미엄 이 럭셔리 호텔이나 레지던스를 찾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국내외 고액 자산가, 글로벌 셀럽이나 정상급 기업가 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사실상 글로벌 럭셔리 호텔 체인이 국내에는 포시즌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만다린 오리엔탈이나 로즈우드 같은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걸 보면 아만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만 도쿄가 성공적으로 운영 및 분양되었다라는 사례를 보면 서울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물론 서울에는 아만 호텔이 들어오고 이 레지던스가 들어올지는 미지수이나 도쿄와 비슷한 도시명 모델이라면 수요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울에서 아만의 럭셔리함을 구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존재합니다. 제한된 객실 수에서 1박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객실료를 지불할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초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만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불하게 되는 브랜드 피나 아만의 브랜드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하드웨어적인 스펙, 그리고 FF&E 등을 갖추기 위해선 분명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만의 물리적 스펙을 서울 도심에서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자연 환경이 부족한 서울에서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 다른 호텔을 뛰어넘는 감동을 어떤 요소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만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면 아만 서울에서 1박에 200만원을 지불하고 숙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